아무 증상도 없는데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몸속에 염증이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도 없고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는데 건강검진 결과에 염증 수치 상승이라는 경고가 찍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묻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염증이 뭐길래요? 의학계에선 만성 염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이 겪는 각종 관절염, 피부 트러블, 위염, 장질환, 간염 등의 질환이 모두 염증성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암침의 심장질환의 공통된 시작점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염증입니다. 중년 이후 갑자기 몸이 붓는다거나 피부가 예민해지고 장이 자주 불편해지는 증상이 생긴다면 이미 염증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혈압, 혈당, 체중에는 민감하면서도 염증 수치에는 무심합니다. 염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CRP과 ESR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감기 때문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만성 미세염증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CRP 수치가 기준치 이상인 중년 남성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조용히 서서히 퍼지는 염증은 통증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 도대체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염증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리와 현대인의 염증 폭탄. 염증은 우리 몸의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거나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이 일으키는 방어 반응이죠. 급성 염증의 경우 외부 자극을 제거하고 손상 부위를 복구한 뒤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은 마치 아주 작고 약한 불씨가 몸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느낄 수 없지만 전신의 대사와 면역 시스템을 서서히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특정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장, 혈관, 간, 장, 관절, 뇌 등 거의 전신을 대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는 CRP입니다. CRP는 간에서 생성되는 급성 반응성 단백질로 체내 염증이 발생하면 수치가 증가합니다. 정상 수치는 일반적으로 0.3 미만이지만 0.3에서 1.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만성 염증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의 해석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또 다른 지표인 적혈구 침강 속도는 염증이 있을 경우 혈액 내 단백질 증가로 인해 적혈구가 더 빠르게 가라앉는 현상을 이용해 염증의 전반적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전신성 자가면 역질환에서는 이 수치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가? 증원인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일상은 염증 유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분 과다 섭취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됩니다. 또한 이러한 고혈당 상태는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을 주며 이로 인해 면역세포가 반응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산화 스트레스 역시 강력한 염증 유발자입니다. 자외선, 대기오염, 가공식품,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DNA 변형을 일으키며 그 과정에서 염증성 단백질이 증가합니다. 이 활성산소를 중화할 항산화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염증 반응은 훨씬 더 쉽게 촉진됩니다. 장 건강의 악화도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개념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상태로 장벽이 약화되어 미세한 독소나 식이 항원이 혈류로 유입되면 면역계는 이를 병원균으로 오인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복부 불편감에서 시작해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심지어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면역 반응을 왜곡시킵니다. 코르티솔의 반복적인 과다 분비는 체내 면역세포의 민감도를 낮추고 염증 반응을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면역 기능은 저하되면서도 동시에 염증 반응은 과도하게 과민하게 작동하는 모순된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때 자가면역 질환, 만성피로, 섬유근통과 같은 질환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현대인은 외부 자극과 내부 환경에 의해 24시간 염증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절이 이유 없이 뻣뻣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복부에 가스가 자주 차는 사람이라면 이미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몸을 휘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년 이후 이런 미세한 불편을 방치하면 결국 만성 염증 상태가 고착화되어 이후의 건강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염증은 지방세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저 염증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상 남성 중 내장 비만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CRP 수치가 평균 1.6배 높았으며 이 중 상당수가 자각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염증 반응을 단순한 약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는 분명 급성 통증과 염증 완화에는 빠른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약물은 위장장애, 간독성, 골다공증, 면역 억제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며 장기 복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염증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려면 장기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식, 즉 식생활, 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과 함께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 유래 물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연 항염 성분이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인도에서 식약으로 사용되어 온 노란 뿌리 강황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항염의 핵심 성분 커큐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약 대신 커큐민이 주목받는 이유와 자연 항염 루틴의 필요성. 우리는 지금 전신에 퍼진 염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는 약입니다.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면역 억제제 등은 실제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빠른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합니다. 이 약들은 단기간의 염증 완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 복용은 오히려 새로운 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위 점막을 얇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이고 간과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부신 기능 억제, 체중 증가, 고혈압, 골다공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며 면역체계 자체를 둔화시켜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면역 억제제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지만 복용 중 감기조차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계에서도 항염 전략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연 유래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성분이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와 중국의학에서 수천 년간 활용되어 온 강황의 주된 유효 성분으로 과학적으로 염증 조절, 항산화 작용, 면역 반응 조절, 항암 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리 활성을 보여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커큐민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까지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등재 논문 수만 2만 건이 넘습니다. 특히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기관에서는 커큐민의 항염 효과에 대해 염증 매개 분자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명확한 기전을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커큐민이 단순히 소염제와 비슷한 효과를 자연적으로 낸다는 것이 아니라 염증의 근본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와 면역 불균형을 함께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도에서 커큐민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습관과
이 지역의 낮은 특정 질병 발생률 사이의 상관성도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1년 발표된 한 역학 연구에서는 인도인의 치매 발병률이 미국인의 약 4분의 1 수준이며, 이는 커큐민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하고 뇌신경 염증을 줄이는 효과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항염을 넘어서 신경보호 효과까지 확장되는 사례입니다. 커큐민은 또한 암세포의 성장 억제, 간세포 보호, 심장질환 예방, 장 점막 회복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기관 염증 조절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저널 오브 클리니컬 앙칼러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대장암 수술 후 커큐민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재발률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같은 해 누트리언츠 저널에서는 커큐민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CRP 수치를 의미 있게 낮춘다는 메타 분석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커큐민은 염증의 초기 유도부터 만성 염증의 유지, 세포 손상 및 면역 왜곡에 이르기까지 다단계에서 작용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가진 성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의 범주를 넘어 의약품과 병행 가능한 대체 전략으로 세계 각국에서 임상적 활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내 흡수율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 강하고 분자 크기가 커서 장내에서 흡수가 매우 낮은 성분입니다. 일반 강황가루를 그대로 먹거나 커큐민 성분을 캡슐로 섭취하더라도 흡수율은 평균 1에서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하루 500mg을 섭취해도 실제로 몸에 작용하는 양은 5에서 15mg 수준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수많은 연구들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고, 그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방식이 바로 수용화 마이크로 입자화 기술입니다. 수용성 커큐민은 커큐민 분자를 미세화하고 물에 녹는 구조로 전환하여 장에서의 흡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용화된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기존 커큐민 대비 27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으며, 이로 인해 염증 억제 효과, 면역 반응 조절, 통증 완화 효과 등이 더욱 빠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임상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커큐민이 좋다는 말로 끝내선 안 됩니다. 흡수될 수 있는 커큐민, 실제 작용하는 커큐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만성 통증, 관절 문제, 소화기 질환, 스트레스성 피로 등 다중 문제를 안고 있기에 부작용 없이 염증과 면역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에 커큐민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한 수용성 커큐민이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용성 커큐민은 어떻게 제조되고 어떤 점에서 기존 커큐민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할까요? 수용성 커큐민의 과학적 특징, 흡수율, 제품 선택 기준. 앞서 설명했듯이 커큐민의 최대 약점은 낮은 체내 흡수율입니다. 일반 강황분말이나 커큐민 추출물 캡슐을 섭취해도 대부분은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분해되거나 배출되어 실제로 우리 몸에 작용하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커큐민 관련 연구들이 탁월한 항염 효과에도 불구하고 임상 효능이 낮게 나타난다는 모순에 직면했고, 결국 핵심 과제는 어떻게 하면 커큐민을 몸에 잘 흡수되게 할 수 있을까로 모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수용화 마이크로 입자화 기술입니다. 기존 커큐민은 지용성 물질로 물에 잘 녹지 않고 장내에서 흡수되기 어려웠지만, 수용화 공정을 거치면 커큐민 입자가 수 나노미터 단위로 작아지고 물에 잘 분산되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소장에서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생체 이용률이 기존 대비 1027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2014년 멀랭열러 누트리션 앤드 푸드 리서치에 실린 독일 연구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동일한 양의 커큐민을 복용한 두 그룹 중 수용성 커큐민을 섭취한 그룹의 혈중 커큐민 농도가 24배 더 높았고 유지 시간도 6시간 이상으로 연장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저널 오브 펑크셔널 푸드에 게재된 한국 임상시험에서는 수용화, 커큐민 복용군이 8주간 복용 후 CRP 수치를 평균 32% 감소시키고 관절 통증 점수를 평균 40% 이상 낮췄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흡수율의 차이는 곧 효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흡수가 잘 되는 커큐민은 전신의 염증 반응을 빠르게 억제하고 간 기능 개선, 관절 건강, 장내 면역 밸런스 유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어떤 커큐민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수많은 커큐민 제품 중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수용성 커큐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기만 커큐민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 중 상당수는 기존의 추출 분말이거나 커큐민 함량은 적고 강황 분말 전체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흡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제품 라벨에 수용성 커큐민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인도산 원료 여부입니다. 커큐민은 강황 뿌리에서 추출되며 그 품질은 원산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의 강황 생산국이자 수천 년의 전통적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상급 커큐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산 커큐민은 다수의 국제 임상시험에 사용되었고 미국 FDA의 GRAS 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대부분 인도산 원료에서 출발했습니다. 셋째, 커큐민의 표준화 함량 확인입니다. 강황 전체가 아닌 커큐민 활성 성분이 몇 %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커큐민이 95% 이상 표준화된 추출물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은 단가가 높지만 생리 활성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반면 강황 분말만 사용한 제품은 실제 커큐민 함량이 3에서 5% 이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복합 성분과의 배합 여부입니다. 수용성 커큐민은 다른 항염,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섭취 시 효과가 증대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 생강 추출물, 흑후추 추출물, 오메가3 등은 커큐민의 작용 지속 시간을 늘리거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흑후추에서 추출한 피페린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으며 이를 함께 배합한 제품은 더욱 효과적인 흡수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제형과 복용 방법입니다. 수용성 커큐민은 공복보다는 식사 중 섭취 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지질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더욱 향상되므로 기름기가 있는 식사 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정제보다는 소프트젤 타입, 액상형, 나노입자형 파우더가 더 빠르고 안정적인 흡수를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은 섭취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한 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염증 체질을 바꾸고 싶다면 일상에서 무리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수용성 커큐민 골드는 1일 1회 섭취만으로도 충분한 커큐민 활성 농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며 인도산 고순도 커큐민 원료와 최신 수용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커큐민이 아닌 흡수가 잘 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커큐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큐민을 실제 건강 루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커큐민 섭취와 함께 실천하면 좋은 식습관이나 생활 팁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만성 염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서 커큐민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남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용성 커큐민을 중심으로 한 하루 루틴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물 한 잔과 함께 공복에 유산균을 먼저 섭취하세요. 장 건강이 염증 조절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점심 혹은 저녁 식사 중에는 수용성 커큐민 골드 일정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극대화되며 체내에서 항염 작용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추가로 커큐민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루틴을 더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 항염 시너지, 특히 심혈관 염증 억제에 효과.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 면역 밸런스를 회복시켜 염증 수치 조절에 도움. 설탕 섭취 줄이기. 가장 강력한 염증 유발 요인 중 하나 차단. 수면 습관 개선. 만성 염증은 수면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커큐민은 복용 후 즉각적인 하는 반응보다는 2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복용하며 관절이 덜 뻣뻣하네. 요즘 속이 편한 것 같아라는 식의 체감되는 변화로 다가옵니다. 이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몸속 염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관절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배우자가 이유 없이 피곤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으로 병을 키우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단 한 번의 공유로 건강을 되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약이 아닌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시작은 한 알의 선택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